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신재훈이고요. 이번 겨울부터 진행하는 예비 중3 정규 실력반에 대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 건데 저는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두각학원에서 진행한 강사 선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선에 올라서 현재는 두각학원과 명인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중3 정규 공통수학 실력반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될 건데요. 12월 18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는 계속반 수업입니다. 주 2회 월요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이 수업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클리닉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본인의 것으로 체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클리닉 시간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토요일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방학 중에는 추가로 편성을 한 게 이 학생들이 오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1시 반부터 5시까지 추가적으로 이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학원을 와서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숙제 풀고 질문할 거 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듣는 이 정도의 구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을 아무래도 실력반이다 보니까 공통수학을 한 번 이상 학습한 학생들이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공통수학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진도를 하나씩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고등수학 전반을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에 대한 체급 자체를 하나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듣기에 좋은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업 구성 자체는 개념 설명 40%, 문제풀이 60%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으나 아무래도 실력반이기 때문에 실전 개념을 위주로 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문항 구성 같은 경우에도 유형 문제를 다루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유형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건데 아무리 좀 잘하는 친구들도 유형 문제를 우르르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푸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형 문제도 어느 정도는 다룰 예정이고요. 다만 모의고사 기출의 쉬운 4점부터 해서 제일 어려운 건 준킬러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실력 문제를 위주로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매주 120문제 분량 정도가 나갈 거고요. 쌤 B단계 내지는 B단계보다 살짝 어려운 수준으로 해서 나갈 예정인데 다만 학생 수준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좀 버겁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쉽다라고 하는 친구들에 맞추어서 수준별로 이 추가 자료를 활용할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이 될 건데 제가 1년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계획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입 개편안이 있었고 이제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조금 중요도가 올라간 과목이 있고 중요도가 좀 떨어진 과목이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시작은 공통수학 실력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학생들이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많이 불안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일단 공통수학이기 때문에 공통수학의 실력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학 1에 해당하는 대수 그리고 현재 수학 2에 해당하는 미적분 1까지 해서 각각 한 3달 정도로 잡아놓은 모습인데 다만 이제 내신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신 기간 한 4주 정도 해서 잡아놓으면 결국 한 2달 정도씩 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9월 정도까지 해서 수학 2를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이 커리큘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이 11월 말인데 아직 대입 개편안이 확정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확률과 통계가 오히려 수능에서 훨씬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 기하나 미적분은 상당히 이제 절대평가로 가면서 덜 중요한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10월부터 진행하는 게 미적분으로 진행하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건데 다만 확률과 통계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 10월부터 진행하는 마지막 과목은 미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확정되는 대입 개편안에 따라서 맞추어서 대응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교재에 대한 캡처를 몇 가지 떠났는데 제 교재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다 서술해 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 집에 가서 보통 복습하려고 이 개념을 열심히 받아쓰기에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 필기가 거의 필요가 없게끔 개념적인 부분을 전부 다 서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전히 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두었고요. 뭐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전 개념이나 아니면 예제나 실력 문제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 아니면 중요한 아이디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 같은 부분들을 전부 다 코멘트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좀 친절하게 이 교재를 구성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강의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기본 개념부터 해서 실전 개념까지 해서 수학 1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공통 수학부터 해서 고등 수학을 전부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완성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풀이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일관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위성이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풀이를 배워봤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당위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풀이가 있다면 언제 이런 풀이를 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풀이를 생각해 낼 수 있을지, 또는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학생의 풀이로 체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유형별로 이렇게 풀이를 외우는 방식 자체가 괜찮은 풀이 방식인데요. 이거는 딱 중학교 수학까지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결국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뚫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개념을 하나 가지고 문제를 뚫어 나가는 이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그 시작이다라고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풀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에 대한 특징인데 일단은 클리닉을 넉넉하게 잡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방학 중에 진행하는 클리닉 그리고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매 수업 테스트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복습 영상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퀴즈를 이제 매 수업마다 볼 건데 그 퀴즈에 대한 오답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에 대한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학생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보고 실마리만 잡을 수 있었을 때 그 실마리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을 온전히 학생들의 몫으로 넘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이 손필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실마리 아니면 문제의 컨셉, 아이디어 개념 같은 것을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힌트를 받아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직접 오답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오답에 대한 정답 처리를 조교나 아니면 저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 손으로 이제 오답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답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워크북을 쫙 다 모아서 오답을 전부 다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오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오답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